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기존에 15세 이하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 보험에 가입 연령이 많이 커져서요. 이제는 30세까지의 성인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 보험은요, 기존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고 보장의 선택지도 훨씬 넓은 만큼 가입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어른도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일명 어른이 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 선택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어린이 보험이라고 정말 어린이만 딱 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입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다는 어린이 보험. 이제는 일명 어른이 보험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진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나이대가 가장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보험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가 가입하는 보험을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른이 보험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린이 보험은 20살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고 그 이후에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얼마 전부터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21살부터 30살까지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을 우리가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나의 자녀가 30세가 넘지 않았거나 우리 손자, 손녀가 30세 이하라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세 이하라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보험보다 조건이 많이 유리하고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자칫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어린이 보험에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보험의 기본 뼈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뼈대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험의 기본 뼈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 보험을 첫 번째로 둘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도 있는 특약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 진단비가 중요하겠죠. 자,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3대 진단 질병 보험은 필수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제외하고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뭐냐? 이 가입 기간 동안에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나의 몸에 후유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가입 금액만큼 장애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특약이 바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또 연로해지면서 세월의 흐름은 이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관절에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인구 10명 중에 2명에서 3명은 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치매도 보상금이 나오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질병이죠. 고질적인 질병인데 이 허리 안 아프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거의 허리는 다 통증이 조금씩 있으실 텐데 자, 척추 측만증이라고도 하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디스크에 대해서도 또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또 이 암으로 인해서 나중에 암 수술을 받으실 때 이제 장기를 절제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또 후유장애 발생이 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치아가 결손이 돼서 틀니를 했을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겠죠. 또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뭐 특별히 내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후유장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혈압 또 당뇨로 인한 평생 혈액 투석을 할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특약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자,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제외한 나의 몸 신체 기관 13가지와 또 나의 몸 장기 19개 장기에 대해서 모두 각각 보장을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한 번만 보장하고 소멸되지가 않고 지속적인 보장, 각각 반복해서 보장을 해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따로 가입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에 가입한 줄 모르고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셨더라면 나중에 중복으로 또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이 특약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 치매 보험은 가입을 안 하시고 간병인 보험만 추가하신다든지 이렇게 또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 몸에 곳곳에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을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각 후유 장애별로 5천만 원을 곱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뭐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올 수 있는 것들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뭐 한쪽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삽입했다든지 또 치아가 결손돼서 틀니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큰 병이 올 수도 있겠죠. 암, 뇌, 심장 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또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 이 3대 질병 진단비 가입하신 데서 보험금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 후유장애 발생률이 무려 75%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보험금을 나중에 추가로 또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상 가입 예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아무개 씨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 5천만 원을 19년 10월에 가입을 했고요. 20년 4월에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또 21년 12월에 뇌졸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보험금 얼마를 받았을까요? 간암 수술하고 간 4분의 3 절제를 했는데요. 후유장애 지급률이 50%가 나와서 2,500만 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5% 발생이 돼서 250만 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 사회활동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50%, 2,500만 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후유 장애율이 30%가 되기 때문에 곱해지면은 1,500만 원. 자, 토탈 6,75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2가지 이상 질병에도 지급을 다 해드리고요. 이 한 가지 질병에 뇌졸중이라는 한 가지 질병에 3가지의 후유 장애가 나왔을 때도 각각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인체, 자, 신체 13가지, 장기 19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판매를 전부 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이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겠고요. 또 그 회사들 중에서도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진단비인데요. 자, 암보험은 다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화면. 자,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자궁암, 전립선암,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어요? 자, 3,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0만 원만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확인을 해봤더니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가로 열고 소외감, 유사암 제외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소외감은 가입 금액의 20% 지급. 자, 우리가 암보험 가입하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감을 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유사암만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해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보시면은 자, 유사암 제외한 일반암을 전체 지급을 하는지 또는 유사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암으로 지급을 해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뇌출혈 진단비 특약은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10%도 안 되죠. 8%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뇌출혈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최소한 이 뇌졸중까지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이 발병이 됐을 때는 여기서는 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을 때 만약에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면 2,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만 받으실 수가 있고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뇌출혈, 뇌졸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요. 또 연세가 있으시면은 이 가입 금액 한도가 낮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뇌졸중도 조금 추가해서 가입을 할까?
또 뇌출혈도 조금 추가해서 가입을 할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심장질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급성심근경색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도 자, 발병률이 9%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여기에 협심증이 오게 됐을 때 보험금은 지급을 받지 못하고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협심증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가입을 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에 가입을 했을 때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은 총 3천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협심증이라든지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은 자, 1,000만 원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되시거나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추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가장 보험의 기본 뼈대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자, 이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이 가입 금액 한도가 어린이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자, 질병 후유 장애 1억, 암 진단비 1억,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천만 원까지 이 가입 금액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암 진단비를 높이고 싶은데 한 회사에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2개를 가입하실 수도 있고 3개까지 가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가입 금액을 높여서 한 회사에 전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20살에 보험 가입을 합니다. 월에 약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되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때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2,400만 원을 납입을 하고요. 그러면 보장 기간은 자, 20살에 가입을 했고 100세까지 만기니까 8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어요. 나중에 부랴부랴 30살이 돼서 가입을 합니다. 자, 이때 한번 알아볼게요. 30살이 됐을 때는 20살보다는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그래서 월 15만 원씩 똑같은 보장을 20년 동안 납부를 했더니 총 보험료가 3,6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보장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을 보장받아요? 70년을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위에 20살에 가입을 하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기간도 더 길게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받는 기간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준비해야 될 게 이 5가지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는 또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이 수술비 특약은 어린이 보험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성인 보험에서는 추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그 특약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뭐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추가하는데요. 여러분 보험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몇백 원입니다. 각막 이식 수술비요. 2천만 원 지급을 받는데 몇십 원 이렇게 나와요. 보험료. 이제 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도 2천만 원 지급을 받는데 몇백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 녹내장 수술비, 골다공증 수술비, 관절염 수술비 요거는 이제 보장 금액이 50만 원에 마찬가지로 수술비가 몇백 원대의 특약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그만큼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한 겁니다. 하지만 확률이 떨어진다고 내가 아예 안 했다가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얼마나 요거 몇백 원 안 넣어가지고 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저렴한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에서 선택을 해서 넣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회사에 16대 질병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수술비 특약이 16대? 뭐야? 왜 이렇게 작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 뭐 34대, 64대, 또 106대, 112대 수술비까지도 나온 회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112대 수술비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300만 원으로 했을 때 112개의 질병에 대해서 모두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질병에 따라서 어떤 질병은 10만 원, 또 어떤 질병은 20만 원, 뭐 22대 질병, 뭐 34대 질병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서 또 보험 금액도 세분화되기 때문에 자,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16대 질병 수술비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가장 빈도가 많고 또 받을 수 있는 질병들 그리고 이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 질환 같은 경우는 다빈도 질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수술비를 최고 3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자, 16대 질병 수술비를 정액으로 뭐 무슨 10만 원, 또 어떤 건 2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6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300만 원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4월 달이 되면요. 금융감독원하고 각 보험회사들이 정책도 좀 바뀌고요. 보험료도 바뀌고 또 이런 특약들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4월 달에 가서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가입을 하셔야 된다면은 3월 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많이 유리하고요.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요번에 7월 달에 개정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실손 전환 또 하시는 분들은 뭐 7월 이전에 하시는 게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이 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일반 성인 보험에 비해서 많이 넓습니다. 자, 암두 성인 보험은 유사암은 제외되지만 어린이 보험은 자, 유사암 요 네 가지를 포함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고요. 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병률 작다고 했죠. 성인 보험은 이제 납입 면제 기능이 이렇게 있지만 자, 어린이 보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또 질병 후유 장애, 상해 후유 장애 50% 이상 됐을 때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세 이하는 자, 90일 면책 기간이 없고요. 또 1년 이내 50%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증권에 있는 모든 보장을 가입한 이후 바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특정 회사의 이제 보험료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그 5대 기본 뼈대에 대해서 진단비를 구성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되는지 보면은 질병 후유 장애 2천만 원, 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을 때 10살 기준 보험료가 약 4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예를 다 안 들었지만 25세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5세 같은 경우는 4만 7천 원에서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약 1, 2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35세 가입을 하니까 보험료가 거의 2배 가까이 뛰게 되죠. 이때는 이제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45세에 물론 보험 가입은 가능하겠지만 많은 특약들을 선택이 또 안 되고 또 보험료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또 아직 30살이 넘지 않았다라면은 빨리 준비를 하셔서 저렴하게 하시는 것이 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의 기본 뼈대 이 5가지, 자, 실손보험, 자,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돼서 갱신이 이번에 많이 됐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보험료 인상 많이 되신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7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전환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희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서 보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에 내가 낸 돈보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는 특약 중요하고요. 암, 내, 심장 이 3대 질병 진단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하셔야겠고요. 자, 성인보험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특약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16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각종 수술비들 특약들 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서 꼭 선택을 하시고요. 또 이 가입 연령에 따른 보험료와 보장기간 차이. 어렸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100세 만기로 했을 때 보장기간도 길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15세 이하 방금 말씀드렸죠.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5세가 넘지 않았다라면은 더 서둘러서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자, 중요 특약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 높이기 위해서 뭐 2개 회사, 3개 회사도 가입을 하는데 자, 우리 아이 보험회사 하나의 보험회사에 가입 금액 높게 구성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마 만 30세가 안 된 자녀분들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3대 진단비에다가 질병 후유장의 보장 그리고 수술비까지 보장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보험료까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서도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진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의 어린이 보험을 이미 가입을 해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방송 보시고 이 특약 좋은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원하는 특약만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할까요? 아, 네. 이미 어린이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특약들이 빠져 있다라면은 아쉽겠죠. 저 특약들을 따로 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저 수술비 특약만 따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최소한의 기본 구성으로 해서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 자체가 저렴한 만큼 최소 보장으로 가입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저희랑 증권 열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아마 가장 초조하신 분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만 30세에 딱 걸치신 분들일 것 같거든요. 30세 이하까지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은 지금 만으로 딱 30세이신 분은 가입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30세 과연 몇 살까지 내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우리 자녀, 손자가 30세가 되나 안 되나 헷갈리실 거예요. 자, 새해가 됐다고 보험 나이가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일이 지났으니까 보험 나이가 증가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보험 나이는 내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에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에 자, 그걸 상령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2021년 오늘 3월 15일 기준으로 30세는 1990년 3월 15일생까지가 기준이 되겠고요. 1990년 3월 14일생은 안타깝지만 어제까지가 이제 30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아직 보험 나이로는 30세가 안 됐구나.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나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났는데 혹은 생일 지났는데 하셔도 가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난 후 그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빠르게 보험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준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30세 이하로는 가장 유리한 일명 어른이 보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가 알고 가입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미리 가입해 주시고 나중에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30세가 넘어서 본인이 가입하면 그때는 더 불리해지니까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인데요.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떤 걸지 화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29살, 27살 두 아들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보험을 하나씩 들어줬는데요. 당시 보험은 H생명의 CI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 CI 보험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 설계사분과 상담한 후 보험을 바꾸게 됐습니다. CI 보험은 보장도 되지만 나중에 환급도 된다는 이야기에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정보를 접하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30에 가까워지다 보니 바꾼 보험이 잘 바꾼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2, 3년이 지나니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설계사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저희 아이들 보험을 자세히 보시고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곧 30을 앞둔 든든한 두 아드님의 어머님의 좀 상담을 도움 주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드님이 이제 다 컸으니까 사회에서 보면은 뭐 다 큰 어른이 맞는데 우리 어머님 눈에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 이 증권이 어땠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 보험을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네. 정말 많은 증권들을 받고 과도한 보험료로 책정된 보험이라든지 혹은 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잘못돼 있는 보험 현황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아이들에게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새롭게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 리모델링이 잘 됐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오히려 예. 잘된 리모델링 사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 이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민지용 전문가님께서 네. 다 잘 가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증권이 어땠어요? 네, 대부분은 좀 잘못된 사례를 저희가 많이 소개를 네.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요,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앞서 한진호 전문가님이 강의를 했던 이 어린이 보험을 2년 전에 가입을 시켜줬고요. 요 당시에 이 보험사의 이 상품이
똑같은 나이의 자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기도 했고 예. 가장 보장이 크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 지금 다 갱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보험만 유일하게 비갱신이었고 대부분의 보험은 전부 다 1억 원을 보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3억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 이 특약이 유일했던 보험사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 암 진단비, 질병 후유 장애,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보험의 어떤 기본 뼈대가 되는 이 특약들의 각각의 가격도 가장 저렴했던 보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와, 강의에서 만나본 이제 어린이 보험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장이 클 수 있을까 의심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장이 클 수가 있네요.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과 동일한 똑같은 형태의 특약을 예를 들어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보험료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 5만 원까지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한 명당.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보험을 구석구석 또 만기 설정까지도 굉장히 잘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앞서 사연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일을 그만뒀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하시고 좀 더 좋은 보험을 많이 설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성비도 좋고 고령화 시대에도 딱 맞춰 있는 보험 특약이라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한번 보시면요. 치매부터 시작해서 내 온몸의 구석구석을 다 보장하는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화와 관련이 가장 많아요. 정말 빼곡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큰 병은 당연하고요. 큰 병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후유장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졌어. 혹은 치매가 걱정돼. 혹은 뭐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야 돼. 허리가 좋지 않아, 무릎이 좋지 않아, 어깨가 좋지 않아. 내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받고 계속해서 보장받고 무한 반복으로 보장받는 특약이거든요. 다만 이 특약은 젊어서보다는 당연히 나이 들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 특약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워낙들 많이 아시니까 이 특약을 꼭 넣어서 설계해달라라고 주변에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면은 이 특약이 다 가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0세 만기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본 사례로 따르면 한 80% 90%가 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약이 정말로 언제쯤 쓰이게 될까? 이 특약이 얼마나 나중에 먼 미래에 나에게 언제쯤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물론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더 좋습니다만 100세 만기로 가입하기에는 이 특약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좋은 만큼 좀 가격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100세까지 정말로 산다라고 가정했을 땐 여기 있는 후유장애를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위험률, 손해율이라는 게 커지니까 당연히 이 특약의 100세 만기는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태어나서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100세로 가입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은 또 100세로 가져가는 것도 좋고 20살 이후의 분들께서는 이 특약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90세 이상, 90세 만기 정도로는 꼭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특약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9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고 예. 여기 보면 2천만 원 가입돼 있는데 2천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 몇십 년 뒤가 되면 이거는 너무 작은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이 2천만 원은 따지고 보면 내 눈 2천만 원, 코 2천만 원, 귀 2천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각각 2천만 원이고 진단비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의 경우도 여기 지금 5천만 원 정도 설정을 하셨는데요. 보험사에 따라서 어떤 보험사는 소외감, 생식기암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그런 보험사들이 있어요. 유사암은 뭐 대부분의 보험사가 다 똑같습니다만 왼쪽에 보시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대장 전망래암 등등해서 생식기암 7가지 정도의 이 암들에 대해서 어떤 보험사는 10%나 20%만 지급하고 어떤 회사는 100% 지급한단 말이죠. 이 보험 자체도 100% 지급하는 보험으로 잘 골라주셨고 더군다나 남성이잖아요. 지금 아들 둘이니까. 네. 이 남성은 암보험에 대한 암진단비가 가장 비싸요. 그런데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해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각각 시기에 따라서 어쩔 때는 20대의 아이가 3천만 원도 됐다가 어쩔 땐 또 1,000만 원만 됐다가 이게
각 보험사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런데 가장 크게 해주는 3천만 원 가입되는 시기에 또 시기도 잘 맞춰서 가입이 됐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3천만 원, 20대가 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치로 잘 가입을 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술비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라고 해서 이거 잘못 가입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1,000만 원이 최대치였으니까 그 잣대를 지금 더 커진 보험에다 비교해갖고 이건 안 좋은 보험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나는 이거 1,000만 원 말고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특약들만 모아서 조금만 가입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뼈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정말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고 수술비도 보시면 지금은 종수술비라고 해가지고 작은 수술은 작게 큰 수술일 땐 많이 나오는 그런 보험들인데 이때는 그 종수술비가 손해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옛날 형태의 수술비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절대로 적거나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로 적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만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보험의 뼈대 자체는 정말로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쩜 딱 좋은 시기에 좋은 보장만 잘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가입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 보험이 CI 종신보험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증권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CI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점이 너무 많죠. 물론 CI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CI 보험이 맞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는 CI 보험이 보장도 되고 나중에 환급도 되고 연금 전환도 되니까 모두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뜯어보면 좀 다르죠. 보장은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이고 해약 환급금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를 좀 많이 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급률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둘 다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보장을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거나 따로따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단 한 번만 보장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단점이 굉장히 많은 보험이고 다만 이 어머니께서 이 자녀 둘에게 처음에 CI 보험을 가입시켜줬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물론 나중에 아픈 것도 보장하고 싶지만 지금 사회 초년생들이거든요. 조금은 이 아이들에게 저축 어떤 나중에 뭐 이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환급을 통해서 노후도 보장받고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기능이 다 있는 보험이 CI 보험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굉장히 낫다라고 하셔서 지금 아까 그 어린이 보험을 설계해 주셨던 예.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던 그 설계사 분께서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을 시켜주셨어요. CI 글자가 빠져 있는 그냥 네네. 종신보험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종신보험을 네. 가입시켜 주셨거든요. 일단 뭐 CI 보험의 어떤 단점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 종신보험은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셨어요. 이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월급을 받으면 예. 그 월급의 일부를 어머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해요. 그 자녀들이 쓸 돈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적금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적금 이자가 너무 높지도 않고 과연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적금을 부어주다가 네. 이자 없이 그냥 돌려주는 게 과연 이 재테크 쪽으로도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CI 종신보험을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그거는 저축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그 고민을 털어놨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여유분으로 장기 저축을 하실 수 있겠냐.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월에 100만 원씩 부모님한테 맡긴다 그래도 그 100만 원을 모조리 다 장기 저축을 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적금을 하시던 건 그대로 하시되 장기 저축을 통해서 어떤 나중에 노후나 이런 해약 환급률 이런 걸 좀 보시기 위해서 종신보험 중에 가장 사업비가 적은 종신보험을 택해줬고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둘 합쳐서 5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네. 어머니께서. 그런데 50만 원, 그러니까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계약을 받은 게 아니고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이렇게 딱 계약을 받고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시면요. 종신보험의 활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종신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당연히 사망보험금이에요. 이 두 자녀, 이 두 아들은 나중에 집안의 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님 입장에선 손주가 태어나겠죠. 손주가 다 클 때까지는 이 두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면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적고, 즉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적고 이자율이 높은,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금액을 저축해도 나중에 많이 돌려주는 그런 보험을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율이 처음 가입할 때와 몇 년 뒤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율이 네. 내려가지 않고 처음 가입한 그대로 평생 동안 그 이율을 가져갈 수가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선택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의 절반만, 즉 50만 원 정도 내가 저축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이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그 설계사분들이 본인의 실적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50만 원 저축할 수 있어 그러면 50만 원의 계약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욕심을 줄이고 추가 납입을 제대로 설명해서 가입을 받으신 거예요. 25만 원만 하시고 25만 원은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세요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이분이 좀 꼼꼼하셔서 과거의 증권도 다 가지고 계셨고 가입 설계서도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추가 납입을 하지 않고 예. 25만 원씩 그냥 한 아이당 25만 원씩만 가입을 했을 때와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을 가입시키고 나머지 12만 5천 원씩은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한 사람당 4,5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설계사분이 욕심을 줄여준 것 때문에 이 두 자녀는 만약에 이대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져간다면 나중에 4,5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와, 우리 어머님의 한 번의 선택으로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돈이 아니라 아드님이 열심히 번 돈을 이렇게 그렇죠. 불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추가 납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떤 나중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대부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연금이나 혹은 종신보험을 통한 저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형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추가 납입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적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혹시나 연금저축 아니면 뭐 저축보험 혹은 뭐 종신보험을 통해서 나 나중에 이자를 많이 받을 거야 이런 형태로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또 혹은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를 주셔서라도 추가 납입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몇 천만 원 혹은 더 크게 몇 억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축이나 연금 같은 거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전화를 해서 추가 납입 제도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은 참 좋은 설계사분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아드님 두 분의 증권 그럼 유지 의견 주시겠네요. 네. 이 보험은 정말로 제가 뭐 어떤 다른 코멘트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정리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건드릴 구멍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 정말로 그냥 이 보험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드님이 40대, 50대 이렇게 가다 보면 본인의 건강이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따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쨌든 뼈대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아마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납입도 끝났을 거고 어린이 보험 역시도 납입이 끝난 상태일 거예요. 그때가 돼서 본인이 이제 아마 실손보험만 내고 있을 텐데 그때가 돼서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만 본인이 스스로 채우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제가 오랜만에 리모델링이 정말 완벽하게 잘 된 보험을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기분 좋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정말 드물게 전체 보험 모두 유지해도 좋다라는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두 아드님 모두 같은 증권이고 설계사분이 일을 지금 그만둔 만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보다 금리가 낮고 또 높았던 시기 그리고 추가 납입까지 잘 활용을 하신 종신보험을 들고 계시고 우리 아드님께서도 저렴하고 보장 큰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해 놨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유지 의견 주셨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내 증권 정말 자세하게 뜯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좋다는 보장 어떤 건지 나도 그 기능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